자 여러분, 낑깡대부 진수형이 오셨습니다. 왜 왔을까? 예. 나 근데 일단 시작부터 네네. 뭐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알고 계시니까. 대맨유님에게 아, 우리 이거- 큰 돈을 안겨주셨으니까.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어. 안토니까지 하면 돈이 도대체 얼마인가요? 야, 1억 한 5천, 한 6천만 유로 정도 그러면 되나? 언뜻 그냥 생각해도 2천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렇지. 금액인데. 지금 올 시즌 아약스 이적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2억 넘어가. 와, 이거 이 역사적인 해고 네. 아약스가 그러니까 영입하는 데 쓴 돈이 예. 1억이 넘었어. 근데 영입하기도 많이 했구나. 이거 그만큼 많이 그렇지. 돈 거네요, 돈이. 네덜란드에서 1억을 썼다라는 게 진짜 그렇지. 믿기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있었으니까 돈을 많이 그렇죠. 쓴 건데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큰 고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에 대해서는 그 원투펀치에서 네. 한의원님이랑 나 지현이 그거 형이 근데 할 말이 있어. 왜 말씀하세요? 아니, 네. 지현 형이 네네네네. 워딩을 너무 세게 갔어. 이게 우리 이제 약간 오프에서 예. 장난 반, 네. 진담 반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밥자리나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할수 그런 있는. 얘기하면서 이제 좀 약간 세게 갔는데 네. 그걸 그냥 지르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좀 약간 예. 뭔가 이상해졌어 그림이. 근데 이상하다기보다 그때 이제 리산드로가 한참 경기적으로 좀 어려울 때잖아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또 초반 두 경기만에 딱 많이 나와서 드러났지. 그래서 오히려 역시 네덜란드 리그나 이제 아약스에 있던 선수들은 형 얘기면 무조건 이건 맞는다라고 네. 사람들이 신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두 경기에서 또 그대로 꼬라박았죠. 예. 근데 리산드로가 그만큼 또 아약스에서 잘했던 것들을 보여줬어요. 또. 이게 터나 감독이 좀 단점을 가려주기 위한 장치들을 좀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옆에 또 네. 바란이 있고 그럼 약간 네. 얘기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크게 먼저 안토니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안토니의 벗은 뒷모습. 그 뒷모습. 극단적인 악연상. 그렇죠. 그런 부분 네. 때문에 사실 아마 이거는 아약스 측에서도 메뉴 측에서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금액 정도 나갈 선수는 아니라는 거. 다만 아약스가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영입을 성사시키기 위함으로 이렇게 돈이 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적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누군가를 더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터나 감독이 남은 시즌을 형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네. 터나 감독에 대한 얘기도 저희 콘텐츠에서 맨유 선수들이 터나 감독 터나의 축구에 녹아드는데 시간이 제법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얘기했죠. 지금 제가 보기엔 터나도 초반에 한두 개 해봤다가 됐네. 그러고서 프리시즌에는 생각보다 좀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두 경기 치르고 난 다음에 네. 또 달라졌을 그래서 거예요. 약간 네. 일단은 실리로 좀 축구를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네. 바뀐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안토니 얘기 먼저 해보죠. 네. 이 선수에 대해서 형이 생각하는 안토니에 대한 평을 먼저 해주세요. 맨유 네. EPL 그 전에 안토니는 어떤 선수인가? 네, 저 봐요. 이만큼 와. 준비했어. 자, 이만큼이에요. 써보겠습니다. 자, 네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토니는 뭐 다들 이제 좀 많이 찾아보셨을 테니까 기본적인 프로필은 잘 아시겠죠? 네. 왼발잡이 우측에서는 그쵸. 그런 선수고 좀 주 활동 영역은 우측. 우측. 네, 뭐 좌측으로 가끔 빠져드는 그렇게 포지션 체인지를 하는 경우도 네. 있지만 주로 우측에서 활동하고 역발 위인 건 거죠. 네, 그렇죠. 와이드하게 펼쳐가지고 측면 공격을 주도하는 예. 준비된 패턴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뜻 생각하면 아약스 출신의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약간 고전하고 있는 네. 왼발잡이 오른쪽 와이드한 플레이어 킴지가 당장 생각이 나거든요. 바로 나오죠.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 한번 네.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좀 다른가? 네. 왼발잡이 측면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좀 비교가 되지만은 전임자였던 지혜은은 시작부터 봤을 때 커리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봤을 땐 미드필더가 그쵸. 측면으로 컨버팅된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반대로 전환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거나 기습적으로 박스 쪽으로 침투해준 뭐 킬패스를 넣어준다거나 네. 이런 이제 보조자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이 안토니라는 선수는 좀 더 이제 내추럴한 윙어라고 봐야 될까요? 와이드한 자원이다. 와이드 플레이어. 네. 그래서 이제 측면에 더 넓게 벌려서서 측면 공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선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그 태생적인 어떤 출신 성분으로 봤을 때는 네. 리아드 마레즈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포지션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비슷한데 있지만은 스타일은 또 다르다. 성향은 또 마레즈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다거나 그런 박스 안으로 쪽보단.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와이드하게 벌려서 게임을 조립하는 그런 성향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선수가 아약스에서 활약을 했던 부분은 네. 여기 이제
일단 네덜란드 리그 내에서 봤을 네. 때 이 선수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어, 확실한 탑 플레이어다? 아직 탑 플레이어다라고 하긴 좀 그래. 지금 야. 진수 형이 탑 플레이어가 아약스 선수에게 아직은 근데 진수 형이 예전에 뭐 프랭키 더 형이라거나 네. 아니면 당장 최근에 널리트나 이런 네. 선수들은 그들의 이 발전돼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탑 그리고 네. 어딜 나가서도 잘할 수 있을 만한 제목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안토니 지금 당장 그 얘기 안 나옵니다. 네. 솔직해야 되잖아, 네, 사람이. 솔직해야죠. 탑은 아니야. 네. 물론 이제 탑이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난 시즌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탑은 아니었다. 아, 네. 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선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이적료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약스가 워낙에 이제 공격진의 매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선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사려고 하니까 금액이 높아진 건데. 네, 축구 부서, 스포츠 부서에서는 완고했지만은 네. 재정적인 부서에서 음. 이 금액은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이건 사실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한 시즌 운영비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죠. 한 명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타이밍 지나가면 안토니가 다시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영원히 없을 거라고 없습니다. 보거든요. 그럼 네네. 지금은 파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네. 판단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스포츠 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우려는 했을 거예요. 만약에 팔았다. 네. 그래, 팔고 난 다음에 우승을 못하면은 아. 챔피언스 리그에 다이렉트로 못 나갈 수도 있다. 그치, 그럼 지금 아약스가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진출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맞아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건 안 되지. 그럼 이제 향후에 계속 지장이 갈 수도 있다라고 네. 판단해서 아마 좀 막았던 것 같은데 아. 결국은 이제 이적을 허락하게 했죠.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경악했던 그 어떤 뒷모습.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사실 사람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음. 봤을 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려워하는 그 피지컬들 지에우도 너무 마른 거 아니야? 조르지뉴도 뭐야? 근데 사실 그 피지컬 때문에 고전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네. 리그 자체가 뭐 이 리그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도 잘 안 불잖아요. 너무 빡세. 그러니까 잉글랜드 애들. 챔피언스 리그만 나가도 요 정도면 파울 삑 해야 되는데 여기는 쳐도 안 불고 그러니까 사실 네. 비교적 크지 않은 체구를 가진 안토니가 거기서부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그걸로 걱정하는 걸 봤고 네네. 어느 부분이 우려가 되시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약간 세모니까 이렇게 쓱 미끄러져서 나가지 않을까? 그게 약간 그 절권도 마냥 그러니까. 그 장혁씨가 하는 거 마냥 예. 뭐 조금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네. 지혜는 정말 마른 타입이고 진짜 말랐죠. 진짜 마른 타입이고 안토니는 좀 체형상으로는 왜소해 보이지만은 좀 그래도 단단한 면이 마른 있어요. 근육. 네, 뭐 이게 물론 이제 EPL에서 통하겠다 안 통했다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 그렇죠.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좀 그리고 달라. 네덜란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더 안토니가 밸런스는 더 잡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보단 나을 거다. 비교 상대가 지혜라 그렇다. 너무 마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되게 좋은 아주 강한 피지컬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 성향이 프리미어리그의 패턴과는 좀 잘 맞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프리미어리그의 패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테나의 패턴, 테나의 모델을 축구.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맨유 축구에 지금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쪽으로 그렇죠. 가보죠. 네, 테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예, 그냥 선수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올바른 선수를 그치.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예전 벵거도 많이 했었던 얘기고 클럽도 많이 하던 얘기고 이게 팬들이 좀 답답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선수라는 이 워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 네.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에서 뭐 이미 검증된 그렇지. 선수라든지 아니면 네. 적정한 가격에 네. 영입할 수 있는 선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거죠? 이거는 테나 감독이 약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획한 축구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축구, 내가 계획한 바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올바른 선수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공격 작업에서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는 측면 자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세분화를 해서 필요한 능력, 필요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느냐. 네. 후보군을 정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안토니가 제일 최우선이다. 상단에 있다. 본인의 축구를 경험해보기도 그렇지. 했고 본인이 잘 아는 선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수를 무조건 데려와 달라. 나는 돈은 모르겠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뭐 합의가 됐겠지. 예. 뭐 안 됐으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겠지만 아. 어쨌든 축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드시 영입해달라. 네. 이런 좀 주장이 있었지 않나 싶고 맨유도 그런 측면에 좀 밀어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이적이 성사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에 안토니가 들어온다면 터나 감독 자체도 사실 고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잘 네. 맞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 제가 네. 테나 감독이 확정이 됐을 때 네. 그리고 리산드로가 네. 영입됐을 때도 네. 얘기했지만 이 잉글랜드라는 데가 차원이 다른 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게 단순 높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피지컬적인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본인들의 축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대고 어려워요. 가르디올라조차도 이걸 자리 잡게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첫 시즌 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근데 가르디올라 감독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전에 페그리 감독이라든지 만치니 감독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이제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거치고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어느 정도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본인의 축구를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죠. 근데 맨유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퍼거슨 감독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오랫동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오락가락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영입하려 했던 선수들이 프랭키 더용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아약스 출신 본인이 네. 이제 지도했던, 그리고 안토니도 그렇고 에릭센도 이제 시기는 겹치지 않지만 아약스의 어떤 시스템을 경험해본 선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이 그리고 어쨌든 지금 트로피에 목말라 있는 클럽과 팬들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고액의 이적료로 선수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야. 쓴 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짧아지는 건데. 시간도 짧아지고 그만큼 기대했던 기대치들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내야 되는 성과들도 생긴 거야 지금 당장에는. 원래라면은 이 원래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팬들이 봤을 때 그래 우리는 그래도 이제 첫 시즌이니까 예. 뭐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올해는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네. 이젠 아니 이적료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원해주면은 그럼 뭐 해야지. 해야지. 네. 챔스 챔스 나간 무조건 걸로도 돼? 찍겠어. 라는 이제 맞아. 분들도 있어 이제는. 그걸로도 부족하다. 이 정도 돈 그렇지. 썼다면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근데 전체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축구 모델, 이 플레이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축구를 경험했던 선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또 이제 이 PL 무대에 그렇죠.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2경기에 괜찮았다고 하지만 아직 사람들이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있죠. 계속 따를 거예요. 그 이런 상황에서 안토니가 왔을 때도 또 똑같은 기대, 똑같은 우려들이 따를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데 거기에까지의 시간이 계속 야금야금 본인이 오히려 깎아먹고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의 테나 감독과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약간 지금 느낌이 그렇지. 약간 불안하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좀 이 거래도 적정가에 이루어지고 얘기도 잘 돼야 돼. 이게 내가 좀 미안해서 그래.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맨유한테. 근데 왜냐면 맨유도 본인들이 이제 클럽 내부에서 그래 이렇게 가자라고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만한 이적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니까 지불했겠지. 뭐 돈 워낙에 많이 버는 클럽이니. 그래요. 글레이저가 인 거랑 별개로. 근데 그러면 언뜻 생각했을 때 이 테나 감독이 안토니를 데려온 다음에 지금 꾸리고 있는 축구는 뭐 전방에 호날두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전방에 누군가 그게 레시포드든 마샬이든 안 돼. 자 오른쪽이 안토니일 거고 왼쪽이 제이든 산초가 아마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가운데는 뭐 이게 4-2-3-1이라면 가운데 브루노일 거고 아니면 뭐 4-3-3의 형태라면 그게 에릭센이나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뒤에 카스미로 같은 선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최초에 시작할 때는 테나 감독이 아마 좀 이전의 모델들을 봤을 때 아약스에서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 갔던 시즌 그 시즌을 좀 모델로 해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서 모티브를 좀 가져오자. 그래서 루카스 모르한테 당했었던 야, 씨. 그때 저는 무조건 결승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잠깐 흔들렸어. 그리고 그때 결승 갔으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리버풀이 아. 우승을 했겠지만 훨씬 더 토트넘보다 리버풀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 금지해.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예. 그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그래서 프랭키 데용에서 계속 목 매달려 필요하다, 있었을 그게.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경기 치러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걸로는 안 될 거야. 예. 프랭키 데용도 이게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사실 더 어려워지는 그림이고 완전 안 될 잔류각이죠. 것 같고 그래서 3라운드부터 조금 그림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버텨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카세미루가 데뷔를 했죠. 그죠? 카세미루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그렇죠. 완전 네. DM. 물론 이제 그 자체죠. 경험이 굉장히 좋고 그에 따라서 이제 패스들을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잘하지만. 있지만은 수비적인 능력이 더 빛나는 선수고 맞아요. 그렇다면은 전형을 4-2-3-1에서 4-3-3으로 조금 틀어버릴 수도 있는 4-3-3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측면에서 안토니가 왔을 때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중원을 다시 재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예상을 좀 조심하긴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단순하지만 명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토니가 잘할 거라고 보시나요? 가격을 배제하겠습니다. 네. 이 가격 하려면 안토니는 안 돼. 10 이상 해야 돼요. 그래, 텐텐 이상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줘야 돼. 우와, 씨. 나는 이번 건에서는 진짜 가격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거야. 이건 아마 맨유 수뇌부에서도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맞아? 했을 거예요. 근데 에이씨 몰라 밀어주자 일단은 그래. 첫해. 일단 감독 그냥 이런 거야.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빼겠습니다. 네, 그럼 네. 안토니가 어느 정도로 적응해서 할 거라고 네. 보시나요? 지금은 근데 안토니의 특성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이제 안토니 선수의 좋아요. 성공 여부를 조금 예.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약스로 다시 조금 좋아요. 돌아가 볼게요. 네. 예. 아약스로 돌아갔을 때 지난 시즌 우측에서 안토니와 유닛을 이루던 선수들이 누구냐를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우측 풀백의 마즈라위. 마즈라위. 예. 18-19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지난 시즌 더 고점을 찍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네. 독일로 갔죠. 네, 그렇죠. 야씨 또 FA로 가더라. 네. 그래도 기여한 게 있으니까 잘 들어갔어. 인정. 솔직히. 인정. 마츠라이가 있었고 예. 그리고 우측 메짤라 위치에는 베라이스 페너트에서 왔던 네. 원래는 우측 윙어 출신이었지만 테나 감독이 미드필더로 전환을 시키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지는 베라이스가 조합을 맞췄고요. 이 선수들이 왼발 오른발 왼발로 삼각형 구도를 그리면서 계속 전진을 해가는 그리고 공간을 파고드는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오른쪽 트라이앵글. 여기에서 이제 베라이스와 마츠라이가 분명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안토니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이들의 기여도가 없었을 때 그리고 혹은 조합을 이룬 선수에서 어느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다른 선수로 교체됐을 때죠. 이랬을 때 영향력이나 파괴력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토니가 1대1로 스스로 지금 이제 PL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막시망이라든지 그냥 혼자 뚫고 가는 자아라든지 이런 선수는 아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레즈와는 프로필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다르다.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맨유를 대입해서 좀 봐야죠. 그럼 우측에는 지금은 달롯이 나오죠. 달롯 있고 근데 데스티가 좀 있긴 해요. 네네. 테스트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달롯이 있고 달롯이 지금은 기대 이상으로는 그래도 좀 잘 적응해주고 있어요. 부족한 면은 있지만 공격 지원하는 역할이나 테나 감독이 주문하는 것들을 하고자 한다는 건 느껴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달롯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 남았죠. 미드필더 자리에서. 그렇죠. 누가 지원을 해주냐.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 구도를 이루면은 에릭센, 브루노 페란데스. 그렇죠. 요 정도 생각이 나요. 맥토민이나 프레드 이런 조합들도 있지만은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베르하이스와 에릭센, 브루노 페란데스를 봤을 때는 조금 프로필이 다르죠. 베르하이스는 측면적인 성향도 있고 돌아뛰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물론 이제 돌아뛸 수는 있겠어요. 상황적으로. 그러나 이들은 좀 더 이제 득점에 치중할 수 있거나 혹은 에릭센처럼 뿌려줄 수 있거나 이런 역할이니까 조합이 딱 핏이 딱 맞을까. 그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테나 감독도 만약에 그들을 기용하고자 한다면 좀 더 다른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만한 고민이 또 다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누군가를 데려와 혹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산초를 이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아예 여기에 과부하를 시켜서 여기를 집중시키는 거 어떠냐. 오른쪽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좌우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왼쪽에 누가 나와요? 너무 비잖아요. 그러면. 레시포드, 엘란가 이런 애들 봐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너무 한쪽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게임 모델에 대입해서 봤을 때 한쪽에 가부가 거는 것들을 테나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부가 걸면 그걸 끝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솔레이션을 해야죠. 그래, 아이솔레이션 했을 때 거기에서 누가 뭐 있는가.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 선수가. 그죠. 근데 그게 레시포드나 엘란가보다는 산초가 훨씬 낫겠지. 훨씬 낫죠. 훨씬 그런 낫죠. 측면에서는 산초를 일로 옮긴 것도 뭐 부분적으로 고려는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당장에 고려할 1옵션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 결국은 여기에 영입이 있거나 새로운 선수들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아약스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선수는 솔로 플레이보다는 확실히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선수인데 네. 그게 잘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파괴력이 반감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조합으로 봤을 때 그냥 아주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자원들의 퀄리티나 이런 걸로 보면 이 선수의 베스트가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뭐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하나 하겠죠. 결과물들이 패턴을. 이제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 그리고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안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 그럼 긍정적인 부분들. 조금 희망적인 좋아요, 부분을 좋아요. 조금 얘기해 그래, 봅시다. 우리가 이걸 왜냐면 이게 그래도 잘해야 된단 말이야. 네네, 잘해야 돼. 네. 근데 분명히 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본 포인트가 있을 거고. 있겠죠. 맨유에서? 있겠지. 왜 그래?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 형님이랑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보면서 우리 얘기 참 많이 했지. 그죠. 네. 그게 벌써 2006년입니다. 그럼 이제 16년이 된 건데 저희가 축구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수들을 평가할 때 특히나 우리나라 웹 문화에서 이적료가 크게 발생했는데 이 선수가 저평가를 받을 때는 보통 솔로 플레이가 안 되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토니도 그런 느낌이라면 일단 초반에 잉글랜드 팬들이든 한국 팬들이든 본인이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욕 무지하게 먹을 거 가능성이 있다. 네. 잘한다면 뭐 오케이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좋은 얘기 하자고 합시다. 했잖아.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했잖아요. 예. 초반이지만 그리고 이제 뭐 태업성 플레이도 아니죠. 태업으로 이제 몇 경기 빠졌지만 그 예. 이전에 나온 경기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조금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어요. 물론 이제 표본이 적고 그죠? 상대 팀들이 리그에서 약체들이긴 하지만은 이전까지는 그런 솔로 플레이들이 좀 안 됐다면 이번에는 1대1이나 혹은 1대 다수에서 이렇게 파고들고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공격 포인트도 지금 이제 차곡차곡 쌓고 있거든요. 예. 4경기 이제 공격 포인트가 나왔었던 그런 긍정적 면이 있고요. 그럼 괜찮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서 떠나가는 그런 유망주나 스타들 많이 봤잖아요. 엄청나게 봤죠. 근데 많이 보면서 느낀 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얘가 이번 시즌에 터질 것 같은데 할 때 이적 시장 닥치기 전에 딱 떠나는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안토니가 약간 요런 느낌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 올해 좀 되나? 약간 이런 느낌. 과거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이랬어요. 이브라히모비치, 예. 야, 요번 시즌 기대된다. 왜 기대되냐? 그 NAC전에서 그 카메라 막 속이면서 넣었던 골 있잖아. 마라도나 골. 있죠. 예. 그거 터트리고 와, 올해 되겠는데? 챔피언스리그 좀 기대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이적했죠. 이탈리아로 갔죠. 맞아요. 예. 약간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있는데 안토니도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무대가 더 빡센 무대로 옮겨가게 되니까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좀 빨리 풀어내냐에 따라서 자기의 잠재력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터너 감독이 올해 지금 이 정도 지출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어쨌든 더용은 영입을 못했지만 데려오긴 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어느 정도 성적을 예상하시나요? 중도 경질이 없다라는 전제 아래. 없다는 가정하에 이게 저번에 테나 감독 얘기할 때도 했는데 저는 똑같아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예. 팀이 얼마나 빨리 구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사회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 언저리에서 실패해서 뭐 5, 6위 뭐 이 정도 하느냐 그 수준이라고 보고 바로 뭐 우승 경쟁으로 가기에는 지금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맨유에게 조금 긍정적인 요소는
긍정적인 요소? 예,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겠죠. 경쟁팀들, 지금 첼시나 이런 팀들이 생각보다 흔들려요. 삐걱거린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요럴 때는 조금만 분발하면은 그렇지. 확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두 경기에서는 내용은 좀 별로였지만 네. 결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테나감도 생각하겠죠. 일단은 못 이기면 이건 잘못하면 나가리다. 네. 그러면 결과는 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제가 진수 형이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빅리그들로 큰 리그들로 진출하는 그 선수들에 대한 예상을 쭉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많이 근데, 했죠. 형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잘 된 선수도 있지만 안 된 선수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네.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선수는 거의 100%다 적중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잘 안 되거든요. 야, 얘는 좀 아리까리한데. 이거 정리하는 느낌인데 네. 이거. 근데 안토니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요번에 되나? 했는데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해볼 만한 요소는 있지만 불안 요소도 가지고 있는 선수인 네. 거는 부정할 수 없다. 네네. 그렇고요. 네. 잘하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요거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그 지금 안토니가 나가고 네. 이정료가 발생하면서 이제 과거에 네덜란드에서 떠났던 측면 공격수들과 이제 쫙 비교하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아마.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들과는 역할이 다르고 프로필이 다르다라는 그렇지. 관점. 네, 그러니까 테나 감독이 그래서 매니저적인 관점보다는 코치적인 관점에서 이 이적 시장과 팀을 만드는데 접근하고 있다. 요거는 좀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그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아. 그래. 지금. 맞아. 그리고 네. 여러 선수들이 떠나가면서 홀로 뚝 떨어져가지고 고생한 선수의 케이스들도 있지만 지금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든 안토니는 어쨌든 그 팀에 본인들을 잘 썼던 감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네. 이점이죠. 적응만 잘 된다면 분명히 이 선수들의 롤과 어떤 능력은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일단 개인이 프리미어리그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네. 이 템포와 그 진짜 피지컬적인 도전에 적응이 된다면 그 다음엔 기대를 좀 해보는 이런 경우에 첫 경기 때 호구 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안토니가 딱 왔는데 만약에 분명히 어떤 팀이랑 맞붙을 때 첫 경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담그려고 될 거예요. 피지컬로 그냥 누르려고 하겠지. 누르려고 거기에 제가 참 안타깝게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 레이스가 네. 초반에 잘 하다가 맨유랑 붙었을 때 진짜 작정하고 몇 번 담궜어요. 게리 네빌이랑 몇몇 선수. 레이스 진짜 좋아했잖아. 너무 좋아했었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맨유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비야의 햇살이 그립다고 그래. 고생을 너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분명히 그런 도전을 받을 텐데 안토니가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수그러들면 안 된다. 그 생각은 듭니다. 자, 좋은 얘기들 조금씩 더 풀어줍시다. 예. 조금 긍정적인 거는 안토니가 아약스와 네덜란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거는 네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레스가 그렇지. 대부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닐로라는 뭐 예. 브라질 선수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줬고 그 선수의 길을 살려준 역할을 했거든요. 그건 중요하죠. 자, 이제 그럼 맨유의 브라질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카세미로가 왔죠. 여기 완전 대부죠. 대부죠. 물론 이제 신입생이지만은 그래도 일단 뭐. 축구계에서는 네. 대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죠. 아니 그리고 맨유 선수들 카세미로 앞에서 그냥 다 아닥하고 있어야 돼요. 바란이랑 호날두 정도 빼면 그렇죠. 챔스 5회 리가 3회 우승이야. 카세미루가 있고 그리고 프레드도 뭐 지금 계속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긴 그래도 하지만은 커리어를 오랫동안 보냈고 맨유에서 좀 보낸 됐어요, 시간들이 이제. 된 네, 선수잖아요. 맞아. 이런 선수들이 그렇지. 안토니의 적응을 또 얼마나 도와주느냐. 그리고 이런 아약스 것들도 동료 중요하겠죠. 있고. 그렇죠. 테나 감독이 있고 네. 테나 감독이 물론 이제 선수와 이렇게 친근하게 나가는 타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토니가 조금은 부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기대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뭔가 약간 그 안토니를 좀 그 두둔하는 느낌의. 아니 근데 내가 좋은 너무 점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즘 들어서 네. 생각하는 게 제가 뭐 또영주 TV에서 영상을 찍고 네네네네. 이제 인스타에서도 나와서 네. 얘기를 하는데 너무 까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사실 다 맞았어요. 만약에 형이 깠는데 그래. 막 틀리고 그러면 에이 너무 너무한다. 너무 박하게 하시네 아. 하지만 형이 깠었던 게 다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아마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네. 좀 응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네. 봅니다. 안토니와 터너 감독의 맨유가 어떨지는 그래도 한 서너 경기는 봐야죠. 리산드로도 그렇죠. 4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가 장점은 확실하구나. 단점도 있다. 이거를 파악한 것처럼 이 선수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데는 저는 서너 라운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포메이션 상의 또 변화도 이뤄질 건데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시간이 또 그죠. 필요해요. 예, 네. 그런 것들도 또 유의 깊게 보시면은 테나 감독 그리고 테나 감독 이끄는 맨유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안토니에 대해서는 축구적인 모델로 접근하는 게 네. 예, 어떤 롤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얘가 뭐 스탯을 몇 골을 뽑아내고 어떻게 돌파를 만들어내고 드리블 몇 회를 하고 이런 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져요. 100M 절대 못 채운다. 안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럼 진수 형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나중에 또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정산하러 와야 돼. 리산드로랑 안토니랑. 중간 정산하고 시즌 끝나고 한번 더 하고 중간 네. 중간 이제 또 형님한테 이 아약스 이 대부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맨유 어떻게 경기하는지 첫 경기 끝나고는 저희가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나 지금 맨유 보면서 좀 약간 간을 졸이면서 보고 있어. 나 왜 이래야 돼? 약간 선수 떠나보낸 아버지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켜보죠. 네.